한국 싫다며 노래를 부르던 일본이 하다하다 이런 행동까지 벌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이들의 팬이라고 밝힌 일본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왜 이런 것이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알려졌는데요. 한국을 그 누구보다 선망하는 것 같은 일본이 이번에는 또 어떤 이상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일본의 한 리조트가 한켠에 신사를 차려두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 BTS 팬클럽인 아미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즈오카현 시모다시에 있는 이지독 리조트 바이더시가 리조트 내에 신사를 마련해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눈치채신 것처럼 바이더시의 알파벳을 따면 BTS가 됩니다. 이 BTS 신사 홈페이지를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BTS 신사를 소개하는 알파벳 표시가 BTS의 공식 로고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대개 신사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이 신사는 약 2만원가량을 입장료로 내야 합니다. 의복을 갖춘 신주와 진행하는 특별기도에 참여하려면 5,000엔 이상을 요구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특별기도 중 BTS 노래를 재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결국 이 신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BTS라는 단어를 이용하며 신사 내에 이들의 사진을 부착한 셈인데요. 문제는 일본에서 신사는 고유 토착신이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높여 모시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아미들은 심각한 초상권 침해라며 공분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신사가 운영하는 SNS에는 BTS 데뷔 기념일에 맞춰 이벤트를 한 사진, 신주로 보이는 인물이 BTS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올려져 있기도 했죠. 현지에서도 아무리 돈벌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물론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건 지나친 마케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여러 언론도 나섰습니다. 신사가 허가받지 않은 곳이며 호텔 측이 임의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죠.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BTS 신사를 운영하는 호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가 BTS 팬이라는 점과 사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이도저도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BTS 팬을 겨냥해 장사를 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변명도 잊지 않았죠. 현재 BTS 신사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BTS 사진을 사용했거나 음악이 나온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했지만 신사 운영 중지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 계속 장사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을 선망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면 늘 정규 방송에서 우리의 개표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늘 한국은 어떻다는 출판물을 쏟아내죠. 이번 BTS 신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팝 스타들을 애써 외면하고 아직도 J-팝에 집착하며 일본 가수가 최고라던 그들이 경솔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BTS를 장사에 이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BTS는 일본조차 외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이런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면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미국이 벌써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스베이거스 공연은 지난해 말 로스앤젤레스 공연 이후 4개월 만의 미국 공연인데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공연장 인근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 실황을 생중계할 정도로 벌써부터 그 인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BTS의 파급력은 단순 콘서트 규모나 일본의 기괴한 신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BTS와 협업하려는 세계적인 브랜드, 스타들이 줄을 잇고 있죠. BTS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문화의 정점에 있는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이기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와 손을 잡고 낸 신곡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콜드플레이를 13년 만에 빌보드 1위로 올려준 것이 BTS와 합작한 노래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BTS가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기록했던 곡 다이너마이트가 영어곡이었던 것과 달리 너는 내 별이니까,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와 같은 한국어 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콜드플레이가 먼저 BTS에게 한국어 가사를 요청했다는 점인데요. BTS를 통해 어느새 매력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한 한글은 이미 미국 음반 시장에서는 익숙한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 등을 수상한 듀오 밴드 21 파일럿츠만 해도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늘 안녕하세요라고 외치거든요. 이들은 한글을 발음할 때 나는 특유의 아름다운 소리와
한국이라는 국가의 매력에 빠져 해당 구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K 콘텐츠 열풍에 이어 전 세계에서 한글 열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와 관련해 음반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K-팝의 인기가 엄청나다며 K-팝이 글로벌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가 노래에 영어 가사를 썼듯 이제는 영어 대신 한국어를 쓰는 경우도 트렌드처럼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까지 했죠. 세종학당 등 다양한 국가적 보급 지원 사업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글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만든 것인데요. 마케팅 파워도 엄청납니다. 작년 봄에 출시했던 맥도날드 BTS 세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그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전 세계 매장에서 첫 오픈 날부터 매장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인기였죠. 치킨 맥너겟과 감자튀김, 음료 등으로 구성된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세트인데도 BTS의 인기 때문에 팬이 몰렸던 겁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물론이고 이베이에도 BTS 세트와 관련된 물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기도 했죠. 당시 더 BTS 세트를 검색했을 때 수천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세트 포장지부터 일회용 음료컵, 한글 자음이 적힌 종업원 티셔츠, 너겟 박스 등 세트에 포함된 구성품들이 리셀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세트 메뉴의 포장이 BTS의 팬클럽 색인 보라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포장지를 버리기 아깝다며 보관하는 팬부터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확실히 BTS의 팬덤이 전 세계적이라는 걸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맥도날드 직원들은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가 한글 초성으로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고 포장 용기를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통일했으며 겉면에는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로 통하는 보라해라는 문구도 적었는데요. 일부 지점은 외관을 아예 보라색으로 도배하다시피 했죠. 실제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한 달간 국내 판매량만 120만 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세트 메뉴가 단기간 내 100만 개 넘게 판매된 것은 최초였다고 하죠. 이처럼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다 주요 언론의 보도까지 됐는데도 일부 일본인들은 BTS의 인기를 시샘하는지 조작이다, 거짓이라는 말을 했죠. 실제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국 정부는 매년 엄청난 돈을 한류를 위해 쏟아붓고 있다. 정치 외교에 관심 없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류 아이돌과 화장품을 동경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심리전에 놀아나는 거지. 이런 걸 보도하는 일본의 어리석은 언론들도 골치야.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시청률과 수익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방송사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 내보내는 거야. BTS 대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일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글쎄 판매하더라도 인기는 별로일걸? 일본에서 이런 걸 팔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맥도날드에 아무도 가지 않을 듯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내에서 한류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좋아하는 마이너 문화인 걸까요? 아니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혐한으로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요? 이런 사사로운 질투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스타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그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